반갑습니다. 김동철입니다. 2019년 9월 21일 추석 연휴를 끝내놓고 맞이하는 첫 경마일입니다. 토요 경마인데요. 일단은 날씨 예보는 상당히 좋지는 않은데 중부지방 쪽으로 비 소식이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주로 상황도 좀 주말에 많은 비가 온다라고 하니까요. 전국적으로 온다라는 또 예보가 있으니까 주로 여파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요. 한 주 동안 잘 쉬셨을 거라 믿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한 주 동안에 그동안 좀 쌓여있던 피로도 잘 풀었고요. 또 열심히 취재를 하면서 이번 주 경마 상당히 많은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만 경주가 또 분할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준비가 잘 된 마필들도 있지만 오히려 준비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에 들어가지 못해서 좀 떨어진 그런 아쉬운 마필들도 좀 있는데요. 경주가 분할이 되면 항상 늘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검수하셔야 될 부분들이 조교를 확실히 이번 주에 쓰려고 준비를 잘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교 관찰로 그런 것을 캐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조교 영상도 관찰을 하시고 또 조교 관계된 전문인들의 또 예상평이나 이런 방송들을 많이 참고들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마필들 잘 캐치하셔서 이번 주 꼭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요경마 전체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휴 전, 그러니까 추석 휴장을 맞기 전과 거의 비슷한 편성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좀 예견을 해보고요. 1경주부터 마지막 13경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좀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분할 경주고요. 6등급 1000m 모두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일단은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를 부여받은 1번마 농부의 수채화가 인기를 좀 많이 모을 것 같고요. 휴양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검 당시에 이 예전 기본기를 보여줬던 4번마 대지의 어걸도 충분히 능력 검사 모습만 놓고 보면 1000m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제 기량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로 두 마리가 좀 인기를 많이 모으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초반에는 그닥 인기를 모으질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긴 한데요. 상태가 그닥 사실 확실히 좋은 건 아닙니다.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물론 분할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들로 변모되면서 마무리까지 잘 하겠습니다만 제가 일단은 아는 사안으로는 1번 농부의 수채화 괜찮고요. 직전 대비 더 나은 경주 능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진 마필이 맞고요. 대지의 어걸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공백에 의한 그런 적응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3조나 지하조 기수 상당히 좀 지하조 기수도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이 마필을 훈련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적응을 확실히 적응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모으는 인기만큼 좋은 능력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적응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어찌 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휴양마들이 그래서 확실한 훈련 시에 이 느낌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여튼 잘 탈 마필은 맞고요. 나머지 안쪽에 2번마 마하 네단 그리고 외곽 쪽에 자리 잡고 있는 6번마 밀키쉐리 이런 마필들도 관심을 모읍니다만 사실 직전 대비 월등히 좋아졌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복병도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분명합니다. 1번마 농부의 수채화가 당연히 이번 경주에서 1번 게이트를 부여받았다 해서 우승권이다 확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복병들도 분명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득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저는 그래도 중심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된다 하는 마필은 4번마 대지어걸보다는 1번마 농부의 수채화가 더 낫다라는 견해로 1경주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저는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역시 분할된 경주고요. 6등급 1000m 12마리 마필들 상금 1300만원짜리 경주입니다. 1경주와 마찬가지로 여기 출전한 마필들은 좀 어찌 보면 기대치에 비해서 좀 부진했던 마필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7번마 화이트 코멧은 지난 7월 달에 3위를 기록하고 지난 경주에서는 또 2위를 기록하면서 충분히 이제는 성장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마필이다라고 감히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인기를 모으는 외곽의 12번 이글아이
그리고 10번마 카이젠 실버 이런 마필들 사실 조금은 뭐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는 기복형의 마필들이긴 한데요. 이 마필들도 공교롭게 7번마 화이트 코멧과 마찬가지로 3착 승급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뭐 1,300만 원짜리 이 상금 경주에서 최선은 필연인 마필들이고요. 능력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다. 뭐 절대 승군착순 3이 걸려 있다라고 해서 마필 유도에 있어서 좀 뭐 생각보다 덜 탄다 이런 거는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믿고 보시는 마필들이 뭐 10번마 카이젠 실버가 강해 보인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시고 배팅을 하시고요. 12번 이글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경주는 1300m 의도치 않게 선입 이후에 너무나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4주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m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뭐 되던 안 되던 강공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또 안쪽에 4번마 페더럴 킹 역시도 49조에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걸로 요번에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직전도 공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직전 레이스 대비에 상당히 좀 약해진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만큼 좋은 경주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그닥 관심을 가질 마필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도 7번마 화이트 코멧은 조금은 안정적인 기복을 보이지 않는 뭐 컨디션이나 지금 훈련 상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점이 없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12마리의 마필들이 신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3경주를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첫 번째 좀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의 마필들이고요. 높은 상금을 벌고자 열심히 준비한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사실 경주마는 뭐 어느 마필 한두도 피해갈 수 없이 골마겸이라는 증상을 뭐 그게 큰 질병은 아닙니다. 골마겸이라는 증상을 아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훈련 강도가 좀 낮춰졌다. 물론 골마겸이 있다라고 해서 마필이 안 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훈련 강도를 이 마필들이 좋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다보고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지 못한 마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3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뭐 큰 배당이 형성될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중배당 위주로 좀 압축을 하자.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관심을 안 가져야 될 마필들은 확실히 과감하게 제외를 시켜놓고 한번 승부처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의미에서 3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6등급 1000m 12마리 마필들 여기도 신의 마필들 경주고요. 여기도 3경주와 마찬가지로 높은 상금을 벌고자 하는 마필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일단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좋아진 마필들이 사실 많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주는 11번 마성투원 박태종 기수가 33조 마필에 잘 기승을 안 하는데요. 뭐 이번에 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뭐 연이 닿았을 때 더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박태종 기수한테 또 33조에서부터 기승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기승할 거는 뭐 당연하고요. 지난 1월 경주 후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추석 연휴 전이니까 끝나고 나서 박태종 기수가 좀 급성 맹장 수술을 좀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은 몸 상태는 아주 좋기 때문에 뭐 경주를 기승하는 데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11번 마성투어는 상대들에 비해서 타임적으로는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추입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에서 운영하기가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마 금화플로로스 역시도 14주에서 열심히 준비한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 이제 경주 데뷔전을 치르면서 마성통과 같이 뛰었고요. 선입권에서 조금 무뎌지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9번마 라운포스트 역시도 지난 데뷔전에 이혁 기수와 호흡을 했는데요. 선행 능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주행 심사를 문세영 기수가 담당을 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혁 기수가 8월 18일 날 기승을 하고 인기에 비해서 사실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입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상등이란 마필이 원체 빠르게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선입 운영을 하면서도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분명히 이 마필을 위해서 시켜줬고 물론 결승선에서 깨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마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일 현장 배당에서는 9번마 라운포스트가 당연히
많은 인기를 집중할 겁니다만 여러 경마 전문지나 이런 뭐 종합지 같은 부분에서는 아마 9번말 라운퍼스트가 1위로 팔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기를 1위로 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하고 선행 운영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승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9번말 라운퍼스트는 여기서는 선행을 나선다라고 하면 저는 감히 가장 우승권에 근접한 신의 마필, 앞으로 뭐 단거리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저는 한번 강력하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8번마 동쪽 글로리, 여기에 3번마 라운 나이트맨도 지난 경주는 뭐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조성범 기수가 정말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하고 또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동쪽 글로리는 사실 지난 경주보다는 훈련 과정에서 변모된 모습이 너무나 뚜렷한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은 분명히 필연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9번마 라운포스트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7번마 금화폴로로스와 11번 마성투원 이 둘을 먼저 우선 좀 공략을 하는 것이 배당은 없지만 그래도 인기권의 마필들로 조금은 결정 지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설명 안 드린 마필들은 컨디션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조금은 직전 대비 월등히 더 좋아진 모습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좀 말씀을 안 드리고 4경주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사실 뭐 선두권에 공략 나서는 마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두 정도가 눈에 보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중위권에서 이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뚝심형의 마필들인데요. 아직은 추입이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마필들은 아닙니다. 그렇고 뭐 걸음이 확실하게 뭐 뚜렷한 변화가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부진형에 가까운 그런 마필들이 되고 포진해 있는데요. 11번 디터미네이션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 뭐 관심은 못 모았습니다만 중위권에서 굉장히 좀 치고 들어오는 그런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문세영 교수까지 또 안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7번마 스마트 군항은 이 부족했던 결정력을 어느 정도나 보강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선행을 나서기에 불편함은 사실 안쪽에 있는 3번마 로열 리멤버가 지난 경주 굉장히 스타트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밀어붙여 봤는데 선행을 나서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같이 뛰었던 형마푸부가 뒤에서 넘어올 정도로 라스트에 무뎌지긴 했습니다만 스마트 군항의 순발력은 뭐 기본적으로 계속 꾸준한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열 미멤버가 선행을 나서고자 하지 않는 작전이라고 하면 충분히 스마트 군항은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지는데요. 로열 미멤버가 지난번 경주처럼 좀 선행을 나서겠다라고 강력하게 밀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두 모두 조금은 경쟁이 좀 펼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견이 되고 있고요. 1번마 슈퍼빅토도 뭐 조금은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흐름보다도 뭐 이번 경주처럼 앞선이 예를 들어서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자리에서 추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10번마 형마푸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경주 이변의 한 중심이었던 마필이긴 하고 끝걸음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당신은 앞선이 너무나 많이 섰던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훈련 과정에 의해서 좀 좋아진 마필은 9번마 킹리가 거리는 1300으로 늘렸습니다만 훈련 과정에 의해서 컨디션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조상범 기수가 원래 훈련을 했었는데 기승두수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기승을 못하고 김동수 기수가 대신 기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기수도 이 마필을 뭐 타봤던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마필 자체 스타일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기승을 할 것이다. 자,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디터미네이션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경주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인기만큼 좋은 경주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5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 1000m의 강점을 가진 마필들이 좀 많은데요. 저는 이번 6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은 뭐 앞선에서 레이스를 푸는 마필들이 사실 유리한 경주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만 이번 경주 역시도 압축을 해낸다라고 하면 조금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난해한 경주
경주로 좀 풀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4번 마 비상등, 7번 마 매니스탠드, 여기에 뭐 12번 갑오풀킨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하되요. 복병마 한두 정도 꼭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 경주 물론 인기권에서도 한두 정도는 제외를 시키면서 6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자신 있게 좀 얘기를 드려보는데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신의 마필들이 대거 포진한 경주인데요. 이번 7경주를 저는 집중 분석 코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주행심사 당시에 좋은 걸음을 보여준 마필들이 있습니다. 9번 마 글로벌 파티와 12번 S삭스가 그 중에서 단연 가장 나은 걸음을 보여준 마필들이고요. 여기에 선두 능력이 만약에 발휘가 된다라고 하면 결코 지지 않을 마필은 5번 마 JS 군주도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 그러나 뭐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이번 마 스피돔이 주행심사를 2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요. 물론 이 지난 경주는 출발이 굉장히, 그러니까 직전 주행심사에서는 굉장히 출발이 늦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주로였는데 라스트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정말 단연 독보였습니다. 굉장히 독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1000m이기 때문에 다만 언제 올라오느냐 그런 걱정도 하실 텐데 저는 이번 마 스피돔의 능력이 여기서는 가장 앞선다라고 감히 자신있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발이 늦을 수 있겠다. 하지만 발주 연습을 너무나 열심히 시켜놓은 마필이고요. 김용근 기수가 이 마필도 스타일에 대해서 정확히 또 파악을 하고 기승을 하는 만큼 이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그런 스타트 능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단언하면서 이번 마 스피돔의 이 라스트 끝걸음 굉장히 좋은 추입 탄력을 앞세워서 이번 경주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두권 포진 가능한 12번 S삭스, 9번 마 글로벌 파티, 5번 JS 군주, 3두가 조금 더 인기를 모읍니다. 2번 스피돔의 능력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시겠습니다만 너무 늦은 출발 때문에 과연 중심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조금은 이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요. 저는 이번 마 스피돔이 이번 경주에서는 늦어도 네 번째 안에는 붙어있을 마필이다 감히 자신하면서 이번 마 스피돔을 중심에 두고 9번 12번 이쪽으로 좀 위주로 좀 주력을 하고 싶고요. 5번 마 JS 군주도 분명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마필이고 신인 기수가 안장을 한 만큼 뭐 최선은 당연히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버릴 수 없는 마필이다. 다만 이번 경주도 큰 배당이 형성될 경주는 아닙니다만 2번을 좀 믿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번 마 스피돔을 중심에 두시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집중 분석 코너로 실경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만고만한 마필들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단연 뭐 마필의 능력, 월등하게 능력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백스핀의 경우는 지난 경주 선행을 나서서 라스트에 뭐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승급전이고요. 승급전인데 뭐 이번 편성이 그다지 뭐 강한 편성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상태는 여전히 좋은데 이 마필도 행보가 선행을 나섰을 때 확실히 좀 나은 모습을 보였지 선행이 아니고 포화줄에서 타임도 그닥 좋은 타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0번 마 백스핀에게 뭐 좀 많은 관심이 좀 몰리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타 마필들이 기복이 심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백스핀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번 경주를 좀 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자체 출전한 마필들이 확실한 능력상 우위를 가진 마필은 없다라는 거 저는 좀 단언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1번 마 플라잉 조이 뭐 1번 게이트 이점이 있습니다만 늘 그 정도였고요. 정말 전력을 다해서 그 정도 모습만 보여줬고 당대 질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이드리머는 공백은 같고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마필이고 4번 마 마하탄생도 늘 그 정도입니다. 더 이상
뭐 확실히 능력상 좋은 걸음은 아니고요. 6번마 골드 히어로는 거리에 대한 뭐 경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훈련시 컨디션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7번마 글로리본도 언제나 조금은 약한 편성에서 착순권 진입을 했던 마필이지 입상권 전력으로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외곽의 12번 파크블레이드 경우는 생각보다는 못 뛰었습니다. 14주에서 변화를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훈련 과정에 의해서 이번에도 뭐 강공은 필요한 마필이고 김영gun 기수가 다시 한번 탄다라는 것은 뭐 김영gun 기수가 그렇다라고 어느 마방에서 주는 마필을 거부하고 그런 기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10번 파크플레이드도 분명히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8번말 럭키마이더스도 보여준 이 조교 때 걸음에 비해 실전 걸음이 좀 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뭐 열심히 준비한 마필, 여러 마필들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들은 내용으로 이 마필들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절대 배팅을 못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필들 위주로 그 마필을 과감히 믿고 이 공략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제 얘기를 참고하시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자력 입상이 가능할 정도로 좀 탄탄해진 마필들입니다. 자, 우선 4번마 컬러풀 조이도 3연속 입상을 기록 중인 그런 마필로서 18주에서 거는 기대치는 굉장히 큰 마필이고요. 지금 이상의 걸음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여전히 성장세다라는 그런 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마필입니다. 또한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의 포지션에서 또 레이스를 풀 마필로 손색이었고요. 부중 2kg 올라간 것은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가진 굉장히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만 컬러풀 조이 하자없이 역시 좋은 마필이고요. 여기 안쪽에 2번만 마이티러 국내산 마필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뭐 좋은 마필이죠. 좋은 마필이고 감량 2.3.5kg가 있고 다만 선행을 나섰을 때와 뭐 선입을 했을 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량 2점도 분명히 좋고 승급전입니다만 역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자력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성장세 역시 당연한 마필이다라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3번마 제이콥 역시도 지난 경주처럼 뭐 선행을 나설 수만 있는 편성, 지금 편성도 뭐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마이티럭과 뭐 조금은 초반에는 경험을 하겠습니다만 이후에 대앗이라는 표현 쓰는 건 잘못된 건데 이후에 굉장히 탄력이 이 중속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이콥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마필로 손색이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외곽 쪽에 자리 잡고 있는 7번마 수호도 조금은 여유가 없는 그런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거리에 대한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호도 역시 이번 경주에서 결코 얕봐서는 안 되는 그런 마필이다. 다만 뭐 외곽 쪽에 자리 잡고 있는 9번마 라온 브라이언은 조금은 기복형의 마필이기는 합니다. 여전히 성장세긴 합니다만 조금은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연투성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혁 기수는 열심히 이 마필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뭐 당연히 편성을 잘 안 봅니다. 편성을 보는 기수들도 있습니다만 편성을 안 보는 기수들도 좀 있는데요. 이혁 기수는 뭐 편성을 굳이 이렇게 보면서 챙겨서 보는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마필 컨디션 조절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기수이기 때문에 일단 상태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로 이 먼저 언급드린 3두를 이기기에는 쉽지는 않다. 10번마 프라이빗맨이 선두권에서의 취임 능력은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다만 1700에서는 좋은 행보를 보여주면서 2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뭐 우승과 1200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만 지난 경주에서는 조금은 추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뭐 레이스 흐름이 빠르다 보니 그냥 이겨내질 못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10번마 프라이빗맨은 사실 이번 경주에서 좀 상대들에 비해서 인기는 뭐 모으는 전력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1번마 나라라 힐 선행 나서기도 쉽지 않고요. 이 마필은 프라이빗맨이 이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번 게이트 2점만 가진 1번마 나라라 힐은 조금은 굉장히 약한 마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는 좀 모을 그럴 편성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서 뭐 4번, 2번, 3번을 우선 하고요. 7번, 10번 쪽을 현장 상태를 좀 살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저는 구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단거리면서도 뚝심형의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탁틴의 경우는 뭐 단연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요. 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두 번의 행보 선행을 나섰었습니다. 아직 이 마필이 장래성이 있는 마필인데 따라가는 운영을 아직은 안 해본 것이 어떻게 될지. 물론 빠른 마필이 이번 레이스에 있는 건 아닙니다. 12번 반지의 함성은 부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앞선 공략이 좀 절실해 보이는 마필이긴 하고요. 인기 마필입니다만 따라가서는 게이트가 외곽인데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2번 반지의 함성이 좀 앞선 공략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탁트인이 만약에 선입을 한다라고 하면 외곽으로 빼고 무조건 모래를 안 맞추겠죠. 이동화 기수가 그 정도는 분명히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탁트인이 만약에 근데 모래를 많이 맞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제가 지레 겁을 먹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마필이든지 행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만큼은 원래 해왔던 운영대로 좀 선두권 공략을 나선 이후에 다시 한번 연승을 좀 기록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안쪽에 4번마 땡큐마더와 3번마 서울캔도 흐름만 좀 맞아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지구력도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1200m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라운프로센스는 뭐 이 마필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최보면 기수가 열심히 탔을 때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정말 레이스를 잘 풀었는데도, 근데 이혁 기수하고는 정말 잘 맞았던 레이스가 지난 경주인데 이번 승급전에 중위권에서 추입은 합니다만 얼마나 올라올지 이 마필은 조금은 개인적으로 좀 약해 보이긴 하고요. 7번마 스위틀리 휴머도 지난 경주 너무나 많은 인기를 모아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의 전적을 보시면 23전을 뛰어온 마필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강자들하고 싸운 그런 뭐 커리어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만 근래 들어서의 모습은 일단은 보합세 전력임에는 불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이번 경주도 2번 12번 반지의 함성 그리고 이번 탁틴의 인기권의 전력들은 무조건 최선은 필연입니다만 운영에 따라서 전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4번마 땡큐마더와 3번마 서울퀸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이두도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레이스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6번마 IM스타는 지난 경주 방춘식 기수가 너무나 자리를 잘 잡고 잘 탄 마필입니다. 라스트에 사실 유관상으로는 여유도 있었던 마필이고요. 그런데 부중 3.5 증가된 부중으로 선입권에서 치고 들어가기에는 사실 쉽진 않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IM스타는 이번에는 이변의 뭐 중심이 되기에는 조금은 쉽진 않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10경주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관건은 이번마 하늘을 달리다인 것 같습니다. 선두 능력이 뭐 가장 좋은 마필이고요. 이번 레이스에서 당연히 뭐 선행은 필연인데, 자 1700에서 한번 실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선행을 나섰던 경주는 아니었습니다만 실패를 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1700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경주에 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만 5번 블루파이어, 4번 에모리삭스 이두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임에도 이번 하늘을 달리다도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과연 이번 다시 한번 도전하는 1700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마 하늘을 달리다를 우선 좀 언급해 드렸고요. 4번마 에모리삭스도 훈련 상태 뭐 늘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결정력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도 지난 경주 기승 이후에 조금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이번에도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많은 부분 보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5번마 블루파이어도 손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승자가 유성한 기수로 좀 교체가 됐는데 정말 연속 입상을 기록하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2%가 부족한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13년 동안 준우승을 7회를 기록할 동안
우승 횟수가 단 1회도 없는 그런 마필. 뭐 유성환 기수가 열심히 타겠습니다만 2% 부족함은 늘 보여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다행히도 조금 편성이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도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레이스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번 하늘을 달리다는 주로가 앞말 안 좋다라고 해도 과연 선행을 나서는 레이스긴 합니다만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도 조금은 좀 신중하게 파고들어서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조금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1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모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지난번 경주에서도 저는 이번만 문학의 전사 단연 이번 경주에서 인기를 많이 모으는데요. 이번 문학의 전사를 좀 무시했다라기보다는 검증이 될 때까지는 좀 관심을 안 갖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선행을 나서고 그 높은 목을 임기현 기수가 잘 컨트롤하면서 직진을 하게끔 유도를 잘했다라는 거죠. 힘원비도 잘 해내면서 드디어 그동안 좀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을 우승으로 좀 성과를 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번 게이트도 좋고 선두 능력도 좋고 선행을 못 나가면 고개가 뒤집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행을 분명히 가야 됩니다. 다 가서 스늘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선행을 나서야 되는 그런 마필 이번 문학의 전사. 지난 경주 모습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당연히 인기를 모으는 것만큼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10번마 별나라 신사 주행심사 당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계실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마 문학의 전사에 비해서 외곽으로 좀 게이트가 밀려있는 그런 관계로 선행보다는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마필을 그런 운영으로 레이스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10번마 별나라 신사의 이 기대치를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모습도 분명하게 많은 좀 좋은 경주 능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자신을 좀 해봅니다. 여기에 좋아진 마필들이 좀 몇 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1번마 파이런의 에센스가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컨디션 부분에서도 많이 좀 올라와 있고 5번마 맨해튼 뮤직도 42조에서 굉장히 좀 공을 좀 들여서 많이 좋아진 걸로 좀 알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많은 마필에게 2번 문학의 전사, 10번 별나라 신사 이두의 전력이 분명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두를 단통으로 공략하실 수도 있는 경주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 복병들도 분명히 1200m이기 때문에 좀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복병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점을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관가에서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12경주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2번 10번은 두 마필 다 상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이 좋다라는 점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고요. 혼합 3등급 1400m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카론 블레이드 이현종 기수가 지난 경주에 기승을 했고 승급전에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초반 추돌이 약간 있었고 그 전에 이 보여줬던 선입권 운영보다는 조금은 그 추돌로 인해서 후미권으로 좀 처지고 말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상쇄하고서라도 라스트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나쁘진 않았고요. 여전히 이 마필은 성장세라는 것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겁 있는 마필들은 그런 추돌이 있었을 때는 거의 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카론 블레이드는 입증을 해 보였기 때문에 이번 1400m가 오히려 거리겸은 없습니다만 더 낫다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18조에서는 준비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영gun 기수 열심히 타주는 기수고 또 빠따가 생각보다 강한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론 블레이드하고는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안쪽에 체인지메이커 역시 3번 체인지메이커 역시도 김효정 기수가 이번에는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 마필도 뚝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충분히 흐름만 조금만 느려진다라고 하면 김효정 기수도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하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만 조금 이 마필에게 맞게끔만
선두권이 조금만 느리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인기만은 분명하고요. 8번마 대군불패 2연승을 기록하면서 승급전 나서는 마필로서 감량 이점이 좋고 선취입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필이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강한 전력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3등급에서는 한 번은 검증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번마 대군불패는 강력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마필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더 잘 뛸 수도 있고 좋은 경기 능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8번마 대군불패는 저는 3군 무대에서는 한번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11번 돌아온 난리도 지난 경주 저는 조금 무시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영철 기수가 정말 탈 때마다 강력한 채찍을 사용해서 마필을 독려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오는 구간은 너무나 짧았다. 100여 미터 올라오다가 그 이후의 걸음은 정말 밋밋했기 때문에 지난 경주도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에서도 이 마필은 좀 못 믿는 마필이다라고 제가 아마 얘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결승선에서 먼노 기수가 뭐 저는 먼노 기수하고 신영철 기수하고 기승술 차이가 그렇게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흐름도 잘 맞았던 것 같고, 뭐 같이 뛰었던 소중한 소망도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를 못 모을 레이스고, 소중한 소망이 말이 좋은 마필도 아닙니다. 사실 이철경 기수가 잘 타서 3위를 기록한 마필이지 말 사이즈로 사실 지난 경주 3위를 기록할 정도의 사이즈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10번마 말리부 진저도 선행을 나서고 못 나서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밀린 점이 좀 관건인데요. 이혁 기수는 뭐 일단 선두 능력, 선행마를 타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작전대로 잘 운영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레이스, 저는 6번마 카론 블레이드를 중심에 두고 좀 공략을 하고 싶은 레이스고요. 그렇게도 아마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3번마 체인지 메이커의 외곽 쪽에 자리 잡은 10번, 11번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8번마 대군불패는 개인적으로는 좀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좀 언급을 드리면서 저를 좀 믿고 신뢰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이 마필은 추천을 안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공지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13경주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알찬 방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호 경마 더더욱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